쿠엘루 감독은 올 1월 아시아를 놀라게 하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쿠엘루 감독은 그의 뜻과는 정반대로 아시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만 베트남 쇼크에 이어 피파 랭킹 142위의 약체 몰디브를 상대로 수모에 가까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안정환과 설견 등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대부분 출전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수위의 전력을 갖고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한 감독과 선수들의 안이한 대처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축구연맹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 중 최대 이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몰디브전 무승부를 꼽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접한 축구협회도 뒤늦게 기술위원회와 감독 간의 의사소통 등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부임 이후 뚜렷한 비전도 색깔도 보여주지 못한 쿠엘루 감독과 기술위원회. 축구 팬들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라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귀국길이었습니다. 쿠엘루 감독에 이어 모습을 드러낸 선수들은 취재진과 팬들을 의식한 듯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Supérieur, on devait gagner. Mais le football, il y a comme ça. Enfin, ça arrive des résultats comme ça. Va traduire qu'après je. 쿠엘루 감독은 이번 실패의 원인이 선수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와 준비 부족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방심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정신력을 무장시키는 것도 감독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스스로 지휘 능력 부족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쿠엘루 감독은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감독 교체 여론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J'essaie de travailler le maximum, de donner le plus de moi-même, et c'est ça que je vais continuer à faire. 쿠엘루 감독은 이번에도 전력을 다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까지는 불과 100여일. 축구 팬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궁색한 변명보다는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표팀이 독일 베르더 브레멘 청소년 팀과의 평가전에서 2골을 터뜨린 이청용의 활약으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브레멘 청소년 팀에는 우리나라의 이민현과 민기 2명의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최종 예선 3경기 스코어는 모두 1대 0이었습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 역시 김동현의 헤딩골이 전부였습니다. 연승 행진을 하고는 있지만 한 경기당 한 골로는 왠지 부족한 느낌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예선 4차전에는 간판 골잡이 조재진이 결장해 올림픽팀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곤 감독도 어제 경기에서 다양한 투톱 카드를 내세워 조재진의 공백을 메울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반에는 장신 공격수 김동현, 정조국, 후반엔 김동현과 발빠른 최성국을 앞세워 가능성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부진했던 김동현이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골 결정력 부족은 출범 초기나 지금이나 올림픽팀의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전까지 앞으로 일주일. 김호곤 감독이 골 결정력 부재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며 아테네행을 사실상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철호 잘 봤어요. 대전 애니키의 기습적인 헤딩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전반 40분 신태용이 페널티킥을 2차례나 시도하는 보기 드문 장면 끝에 기어이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찼어요. 아래쪽으로 안 주고 후반 25분엔 절묘한 패스로 이성남의 역전골을 이끌어냅니다. 92년 데뷔 이래 개인 통산 372번째 경기. 신태용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김현석이 갖고 있던 K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또 개막 경기에 홈팬들한테 좋은 경기 보여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게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사퇴할 경우 당분간 박성화 수석 코치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한 뒤 다음 달 외국인 감독을 영입할 방침입니다. 쿠엘루 감독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조기 사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기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은 누가 될까? 쿠엘루 감독 사퇴 이후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임 감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행에 관심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매추 감독의 에이전트가 보낸 공문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축구 영웅 말디니와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정상으로 이끈 스콜라리, 잉글랜드 뉴캐슬의 바비 롭슨 감독이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대표팀을 맡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말디니 감독은 한편 축구협회는 오늘 대표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의 직원을 파견하는 등 감독 물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히로시마에서 열린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에 3대0으로 져 2승 1패로 중국에 이어 조 2위를 기록했지만 A조 2위인 대만의 골득실에서 앞서 4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레 저녁에 열리는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이길 경우 본선 출정권을 얻게 됩니다. 쿠엘류 감독 퇴진의 빌미를 제공한 축구대표 선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파라과이전을 앞두고 오는 25일 설기영과 이영표 등 유로파와 안정환, 유상철 등 J리그 대부분이 소집됩니다. 올림픽팀 소속인 이천수와 박지성은 올림픽 예선에 집중하도록 이번 소집에서 제외됩니다. 대표팀의 맏형인 유상철을 비롯해 선수단은 이번 파라과이전을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자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졸전에 이은 감독 퇴진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오히려 한국 축구가 거듭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마 2006년도 월드컵 때 아마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험을 지금으로 맞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더 극복을 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행 체제로 첫 시험 무대에 나서는 박성화 수석 코치 역시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추스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쿠엘류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 감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메자케, 터키 출신의 규네스 등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한국행의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문제는 에메자케는 히딩크 감독과 경합할 당시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2억 원 이상의 연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을 8강으로 이끈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행의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기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선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6월 2일 서울에서 5일에 목표는 다르지만 형과 아우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아우인 올림픽팀은 한국 축구의 부활을 위해 아테네 본선 티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도 본선 확정이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전승 행진으로 티켓을 따낸다는 각오입니다. 이번엔 박지성과 이천수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자신감은 더욱 높습니다. 골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팀 선수들 같이 노력할 거고 또 준비 잘 하겠습니다. 쿠엘류 감독 퇴진 이후 처음 소집된 형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대표팀은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나서는 등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감독 대행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맡게 된 파라과이전인 만큼 선수 개개인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도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진 대표팀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국가대표팀엔 부상당한 김대의 대신 청소년 대표 출신 박주영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끌었던 트루시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싶다는 문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몰디브전과 같은 졸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정경호를 제외한 10명이 모두 월드컵 4강 멤버로 구성된 대표팀. 그러나 경기력은 월드컵 당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때 보여준 강력한 압박과 역동적인 플레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감독 퇴진 이후 정신력까지 강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투지마저 실종됐습니다. 월드컵 4강의 추억이 오히려 한국 축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경쟁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젊은 선수들을 발굴해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심을 유발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월드컵 경험이 없는 정경호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공석 중인 감독을 선임해 한국 축구가 가야 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헤맬 수밖에 없고 선장 없는 배는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자신 있게 경기하라. 결전을 하루 앞두고 김호곤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오르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시원한 승리로 아테네행을 확정 짓겠다는 뜻입니다. 승리를 위한 김호곤 감독의 카드는 조재진과 최성국을 투톱으로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는 3-4-1-2 전술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컨디션이 좋은 최태욱을 조커로 투입해 3명의 공격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1차전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골을 넣어갖고 5연승으로서 올림픽 티켓 따는데 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맞붙을 중국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 마무리 훈련을 하며 공안증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록 본선 진출이 좌절됐지만 노동절을 맞아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만큼 홈에서 한국 징크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한중전은 중국 축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